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제가 은행의 호실적에도 안심을 못한다라는 쪽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리셨겠지만은 지표 실망감에 따른 침체 우려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고요. 무엇보다도 은행주의 호실적에 1분기 어닝 시즌 스타트가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 시티그룹 그리고 블랙록 모두 다 컨센서스를 넘어선 이익 수치를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SVB 은행의 파산 이후에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YOY 이제 이익의 성장률로 보더라도 JP모건이 50% 넘는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웰스파고가 32%, PNC그룹도 20%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 안심한 단계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풀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한 은행들은 바로 대형 은행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과 중소은행 간의 괴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이번에 실적 결과였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지역은행이라든지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첫 번째 우려 요인을 좀 지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또 역사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것을 소방수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는 역사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형은행들의 실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부분을 탐구를 해봐야 될까요? 제가 물음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은 어닝 시즌 전반을 보더라도 여전히 좀 걱정인 이유는 이라는 또 물음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 또 우려 요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은행주들이 좀 스타트를 좋게 끊기는 했지만은 매크로 우려를 1분기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분기에 은행들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주안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앞서서 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가이던스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경영진들의 코멘트였습니다. 이런 대형 은행들의 수장들의 매크로 경제에 대한 판단이 어쩌면 경제 지표보다도 더욱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결과가 좋기는 했지만 이번에 경영진들의 코멘트에서 조금은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도 나오듯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라든지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모두 다 고금리가 오래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을 자신들이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귀 기울여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소비 지출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영진들의 코멘트를 잘 들어봐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가이던스가 앞으로 어닝 시즌을 좀 바라볼 때 여전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팩셋에서 지난 4월 14일 기준으로 좀 집계를 해봤을 때도 S&P 500 기업들이 1분기에 80개 정도가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EPS 측면에서 27개 기업만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여전히 좀 걱정을 해야 하는 이유, 빅테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증시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면서 놀라운 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합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S&P 500 지수 내에서 이제는 한 15% 정도로 비중이 육박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이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시장 내에서의 비중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그 실적을 두고 주가가 좀 올라온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이미 오른 주가 이번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더욱더 깐깐하게 볼 가능성을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닝 시즌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어떤 헤드라인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약세장 랠리, 미국 개미들의 동향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반다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이제 지표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YTD 기준, 그러니까 올해의 포트폴리오 성적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무려 27% 지금 손실이 여전히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나스닥이 한 16% 정도 반등을 했고, 그리고 S&P 500 지수도 7.8% 정도 상승을 한 것에 비한다면은 여전히 소위 말해서 물려있다라고 말을 드릴 수 있는 미국 개미들의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작년에 어떤 고통을 받았던 이후에 여전히 시장이 공격적으로 뛰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 상승분을 모조리 흡수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작년에 또 경험이 있죠. 작년에 랠리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약세장 랠리로 그대로 끊기고 말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투자 심리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소위 말해서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공격적인 매수세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IT 섹터 중심의 개미들의 포트폴리오를 또 파악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테슬라와 애플을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비율이 한 30%나 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등의 다른 빅테크 종목을 보유한 비중도 10% 정도로 여전히 빅테크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물음을 하나 던져볼까요? 여전히 물려있는 미국 개미들, 그렇다면은 지금 사고 있는 매수 종목은 어느 쪽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최근에 이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찰스 슈왑이라든지 그리고 트루이스트 등의 금융사들의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을 여전히 개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은 일부 은행주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좀 싸져 있다.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빅테크를 집중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는 개미들의 또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데요. 지난 4월 13일 목요일에 이제 JP모건이 공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에 테슬라는 3.1억 달러 정도,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2.1억 달러 육박하는 그런 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지표가 나왔고요. 아마존도 1.5억 달러어치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달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어닝 시즌이 개미들의 투심을 좀 반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또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중소형 은행 위주로 많은 좀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대형은행들의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나중에 나올 지역은행이라든지 중소형 은행들의 실적이 어떨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또 한 번 이슈에 휩싸였는데요. 보잉의 737 맥스 제조상의 결함이 발견이 됐다. 이 헤드라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잉의 주가가 5.5% 정도 급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결국은 지난 2019년이었나요? 두 차례나 사고를 냈던 737 맥스 항공기가 또 한 번 문제를 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측에서는 일부 항공기에서 제조상의 결함이 발견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과 관련해서 어떤 시급한 이슈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수를 하고는 있지만은 비행은 계속 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FAA, 미 연방항공청에도 이를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잉 측에서 정확한 수량을 공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상당수가 이 같은 제조상 결함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 여행사들 또 항공사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었느냐?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여름과 올해 캐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검수라든지 부품 교체 등과 관련해서 보잉과 협력하겠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또 한번 살펴볼 또 물음 제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주가가 많이 좀 회복한 상태였는데 또 이렇게 737 맥스 이슈가 터졌습니다. 주가가 다시 한번 미끄러질지 이 이슈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기사가 나왔던 해당 문제, 제조산 결함 같은 경우에는요. 약 한 4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37 MAX가 지난 2020년 말 정도의 서비스가 재개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항공기가 약 한 750대 이상 인도가 됐을 것으로 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이슈와 관련해서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가 이번에 그래서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원래 737 MAX 같은 경우에는 매월 30대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인도를 중단하면서 생산도 일단은 일시적으로는 중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은 일시 중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러다 보면은 팔지는 못하면서 생산은 계속하는 상황, 그러면서 재고가 계속 쌓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또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보잉의 최근에 좋았던 분위기에 그대로 찬물을 끼얹는 이슈였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잉이 1분기에 130대의 항공기를 인도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YOY 기준으로 40% 가깝게 성장을 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수치가 나왔죠. 지난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에어버스의 분기 인도 대수를 추월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던 그런 1분기에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1분기에 737 MAX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111대를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4월 첫 2주간도 10대를 좀 인도를 하면서 올해 목표치 400대에서 450대를 가이던스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은 긍정적이었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제조산 결함 소식이 나오면서 인도와 생산 모두 다 중단이 된 것, 이런 부분들이 찬물을 끼얹는 이슈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캠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